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법 많이 올라왔죠. 뭐 급등이라는 표현도 어울릴 정도로 상당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일단은 뭐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정학적 긴장감,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은 원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밝히면서 러시아 군도 일부 철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밝혀졌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둘러싼 부분에서의 악재 해소 국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2, 이게 이제 사전 예약이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부품주들에게 관심도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완제품이 많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주들도 같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이번 갤럭시의 사전 예약 완판이 또 제품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품주들의 상황들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대규모 횡령이 또 일어났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계양전기입니다. 역시 재무팀 직원이 245억 원을 횡령해 나간 사실인데, 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죠. 또 횡령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도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 대응할 수가 없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계양전기의 횡령 소식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시장이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6일 오전 또는 이제 뭐 오늘까지도 뭐 주가가 약간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좀 됐습니다. 자,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그 조정과 그 다음에 반등의 시점으로 기로가 나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16일이 악재가 끝나고 호재로 바뀌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뭐 미국이 또는 영국이 침공일이라고 했었던 그 시간을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다우지수는 1.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5% 올랐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유럽 증시들 거의 2% 가까이 다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왜 상승했는지 또 상황이 어땠는지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러시아군의 철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출발했고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시작 전보다 더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 커져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러시아와의 어떤 그 긴장감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더 많이 이어질 수 있겠는지,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초점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은 잡았다. 그렇다면 반등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죠.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감안해 보고, 자, 러시아와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슐츠, 올라프죠? 올라프가 이제 독일 총리인데, 이 사람과 약 3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대요. 자, 이 이야기가 전해질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가 월요일이었던가요? 자, 독일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한대요. 이 침공 전날, 전쟁 전날 적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일날 침공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뭐 워낙 그 매스컴이 그냥 전쟁이 난다 뭐 어쩐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꺼내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 않나. 또 그런 매스컴들을 통해 가지고 지들이 팔아먹고 싶은 건 다 팔아먹고 밑에서 싸게 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럽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서방 진영들과 대화를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들어와, 이야기하게 들어와,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전쟁 당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얘네가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16일날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 미안,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국경지대에서 군사훈련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이 이거 전쟁 준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그냥 군사훈련인데? 라고 얘기하고 어제 군사훈련이 끝나면서 뭘 했어요? 그냥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둔기지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군이 철수를 했어요. 자, 군이 철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전력을 집중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군이 철수를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건 없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국경에 배치했던 병력을 철수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막 그 국경 지역에 병력 뭐 주둔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뭐 국경 근처에서 훈련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북한이 발끈해서 왜 훈련하냐, 왜 전쟁 준비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미친놈들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침공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군사훈련인데 내 땅에서 내가 훈련한다네, 네가 뭔 상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그 전쟁 광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뭔가 좀 굉장히 부풀리고 실제로 전쟁을 원한 건 걔네들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 긴장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협상으로 당연히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모습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네, 뭐 큰일 났네, 뭐 우주전쟁 나네,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낙관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국가, 아마 영국이나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얘네들은 러시아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이 새끼들 전쟁 들어와야지 우리가 무기도 팔아먹고 열심히 또 이제 한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얘네들이 또 다른 작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뭐 떡줄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들이 뭐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상태라서, 또 러시아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엿을 매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침공할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이랑 이런 애들이 막 설레발을 치고 있으니까 저 새끼들 테러하는 거예요. 정치적 테러입니다. 그러면서 살짝 발을 빼버리게 되면 모양이 지금 되게 웃기게 됐죠. 러시아가 피해 국가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됐고, 미국이나 영국 이런 애들은 설레발 치는 이상한 놈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러시아가 지능적으로 엿을 먹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테고요. 오늘 힘차게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쁜 소식도 약간 있어요. 물가지표가 또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빵 치고 넘어갑니다.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주 초반에 나오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표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게 이제 다행히 러시아의 이런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함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악재가 좀 묻혔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 정도면 거의 2배 크게 상회했다 보시면 되겠죠. 즉 물가 상승의 압력이 매우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연준의 이런 긴축 움직임들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쪽에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조업 지표 역시도 그다지 썩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들은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고용지표 관련한 부분들은 다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 후반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악재 다 털어내고 주 후반부로 가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오늘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정도의 그 긴축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들어보나 마나 뻔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하루는 일단 상승을 좀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뭐 1% 이상 상승해서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뭐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르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1.5%든 2%든 그냥 빵 치고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 부분들이 또 너무 과하지 않게 또 진행이 돼서 뭐 계속 끌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동안 좀 짓눌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한 2% 정도만 지수가 상승해주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네, 뭐 정말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나서 뭐 시장을 흔들어 버리지 않는 이상은 네, 특별한 거 없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 올라가는 것만 따라잡지 않으신다라면 무난한 상승의 그런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갤럭시 S22 이거 22? 네, 22라고 이제 발음 괜찮나요? 22. 네.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지금. 아무튼 갤럭시 S22요. 이게 사전 예약을 완판시켰습니다. 사전 예약을 완판했다는 것은 이게 인기몰이가 이제 계속 될 거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핸드폰이 얼만큼 좋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S10인가? 뭐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그걸 쓰고 있는데 벌써 S22 그러면 이게 S20도 있고 21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무튼 22까지 나왔다니까 뭐 신제품들이 계속 많이 나왔나 봅니다. 근데 뭐 폴더블 폰 뭐 이런 거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 하여튼 신제품 계속 내보내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신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기운들이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개선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찾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어쨌든 S22가 사전 예약을 완판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기대감들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부품주들의 어떤 그런 역대급 실적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된다. 드디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전기전자 쪽에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다. 휴대폰도 있다. 왜냐면 요즘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출하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폰 쪽, 그 다음에 이 갤럭시 쪽, 이 모든 부분에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핸드폰 좀 바꾸자. 그 다음에 연초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핸드폰을 또 수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또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부품사들의 역대급 실적 기대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3억 1천만 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3억 1천만 대요.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까지 다 합쳐서겠죠. 그래서 3억 1천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갤럭시의 이 S22 시리즈가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부품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약간 이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16만원 초반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뭐 여러가지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 삼성전기는 이제 카메라, 부품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죠. 이게 갤럭시 쪽에도 포함되고요. 애플 쪽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고 뭐 이쪽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으로 들어갈 때 여러가지 이제 부품 쪽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또는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쪽에서 그런 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삼성전기도 충분히 그런 쪽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쪽으로만 집중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건 이쪽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갤럭시 22의 출시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의 매출 증가가 당연히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아이폰 뭐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쪽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MLCC죠. 이쪽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품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MC넥스나 파트론, 인터플렉스라는 기업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스마트폰 판매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MC넥스와 파트론 같은 기업들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도 하고, 인터플렉스는 뭐 터치 패널 이런 쪽, 네, S펜의 어떤 필기 입력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그 터치 패널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AS 품목까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팔 때 부품주들은 2개, 3개가 팔려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회사의 규모가 삼성전자에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판매량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 일단은 뭐 전기전자 쪽에서의 그런 어떤 좋은 흐름들의 한 일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이건 욕을 한번 시작하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씨발라 먹을, 네. 아무튼 뭐냐면 또 대규모 횡령입니다. 계양전기, 우리한테 좀 익숙하죠. 왜냐면 나도 물려있어요. 네. 성투사도 물려있어. 왜냐면 이 횡령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하나님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냥 내부에서 직원이 꼼지락거려가지고 홀랑 돈 들고 튀어버리면 그거는 뭐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수십억 대의 그런 그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털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네, 이런 거래 정지가 들어가서 되게 황당한 그런 상황이 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 기업의 그 최대주주로 있는 혜성산업도 지금 불똥이 튀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지금 재무 직원의 이런 횡령, 이것을 지금 얘네들이 너무 허술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란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재무 직원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계양전기도 재무팀 직원이에요. 그것도 이제 규모가 지금 245억 원인데 이게 이제 지금 계양전기 자기 자본이 1,900억입니다. 그래서 돈이 제법 있는 편이죠. 돈이 있는 편인데 뭐 규모는 이제 12.7%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8%죠. 그래서 100%를 훌쩍 넘어가는 그 상황 때문에 뭐 이슈가 굉장히 좀 커졌던 부분이었고, 또 대신에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원래 돈이 좀 더 많았던 회사고 또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와서 이번에 그 횡령된 금액들을 제외하고도 실적이 뭐 흑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라고 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만큼 늘어났기, 그 횡령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식으로 넘어갔냐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어요. 뭐죠? 감사 보고서를 이제 3월달에 제출하는데, 이게 자기 자본을 뛰어넘는 이런 횡령이 발생을 했을 때 뭔가 좀 감사 의견 거절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자기 자본의 12.7%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제 2012년도에 뭐 하이마트라든지 남해화학 이런 기업들이 이 횡령 이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규모가 11%, 12% 정도 규모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거래 정지가 이 심사를 통해서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시 삼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지금 부동산 그쪽 회사의 어떤 주당 순자산 가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청산 가치를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5,600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PBR 같은 경우도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실적도 꾸준하게 수익을 진행하고 있는,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문제시 될 만한 부분이 없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사업 영역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뭐라고 해요? 모터 쪽에 있죠. 이게 원래 전동기기, 전동 공구 쪽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입지도가 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GM이나 테슬라 이런 글로벌 완성차에도 이제 모터 쪽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했고요. 또 전기차 이런 쪽에도 분명히 들어간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테마도 한때 입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횡령이 딱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이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총은 좀 작지만 회사가 그래도 탄탄하게 잘 굴러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찬물 끼얹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될 것이냐? 좋은 기업이고 나발이고 일단 횡령 나온 거 아니냐? 거래정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계양정지를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들으시면 돼요. 자,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인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직원이 횡령을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의 5%, 임원이 횡령하게 되면 자기 자본의 3%를 넘어갔을 경우에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정지는 무조건 떨어져요. 거래정지가 무조건 떨어지고 이게 3월 10일 전까지 이 심사를 통해서 괜찮으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일단 거래정지고 그 이후에 풀려나겠느냐 아니냐 당연히 풀려날 걸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보고 제출해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안 할래요 이렇게 의견 거절 한정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오스테 임플란트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자기 자본을 100% 넘는 것인데 이번 계양정지는 12% 정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장 폐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횡령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문이 나타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뭔가 주가 부양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일벌백계 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주주들을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이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 재개가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 하락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 좀 들려드리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 자본 10% 정도 대 비율에서 이제 이렇게 심사에 들어가서 거래 정지가 떨어지고 거래 재개가 된 기업들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을 길게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거의 1, 2년 정도 사이 안에서 가격대 다 회복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라면 일단은 시간을 조금 길게 투자하면 원금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문제 조금 길게 본다는 것은 그냥 처박아 둔다는 이야기인데 자금의 회전이 묶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즉 손실 구간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거래가 재개되고 난 이후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횡령이라는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악재를 맞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부실한 기업이었다고 한다라면 그런 기업들은 바로 상장 폐지가 그냥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아요. 상장 폐지가 돼버리거나 그런 기업들. 왜냐면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 그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근본이 있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종목들을 사둬야지만이 벼락을 맞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월급 종목이나 이런 것들로도 한번 이야기 해드렸던 게 있어요. 수익이 한 25%, 30%까지 났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좀 된 거죠.
저 역시도 지금 계좌 안에 들어서 그냥 꽈장창하고 이제 물려있는 상태가 돼버리게 된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상황을 보고요. 네, 거래 재개가 풀릴 때쯤 돼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횡령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저거한 거거든요. 이 횡령 이런 거는 정말 나쁜 악질 범죄예요. 그 한 놈이 그 욕심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옥이나 가버려라. 네, 저주인형 만들어서 팍 찔러버리고 싶네 그냥. 하여튼 그놈 때문에 지금 뭐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올세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거 진짜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열받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정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 개양전기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제 시장의 어떤 부분들 요건 일단 떼어놓고 다른 거에 집중하시다가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긴장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갤럭시 S22 이게 이제 사전 예약을 완판하게 되면서 부품주들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쪽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횡령과 같은 부분. 자, 이거는 정말 피하기 어려운 악재이긴 합니다만, 개양전기에서 또 터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열받는 건 이거겠지. 오늘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거래 정지가 떨어지니까 상승을 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안감이 불만이 좀 폭증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된 거고, 어차피 횡령을 맞을 거라면 주가가 좀 올라간 데 맞으면 안 되겠니?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었던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횡령에 대한 부분은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난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요. 네, 이제 이 심사가 진행되는 그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마진의 기준은 대략 두 가지다. 먼저 기업의 시가총액이 기업의 자산보다 싸야 한다. 왜냐하면 파산했을 때 자산가치와 현재 주가 수준과의 그런 괴리를 통해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수익을 내면서 재무상황도 건전해야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퍼하고 PBR을 보고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가치 투자의 어떤 그 기준점을 정해준 거죠. 그래서 자산 가치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면 뭐 문제 없다.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든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횡령만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네, 큰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건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오늘은 좀 기분 좋은 그런 하루를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계좌가 쑥 올라와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